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과 관련한 많은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반도체 업계는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방 산업의 수요에 따른 그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가 지금 D램 반도체 가격 최근 데이터에 보면 좀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나오는데 가격이 하락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이 다 꺾이는 건 아니고요. 네. 그중에 파운드리 쪽에서는 상당히 성장이 나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로 파운드리는 그 내년에만 13% 성장이 나오고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갱신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성장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내년 연간으로 파운드리 전체 시장 매출 규모는 약 137조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10개사 상위 매출이 다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부족이 내년까지는 당분간 해결되기 어렵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서 파운드리가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파운드리 단가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만의 경쟁 업체인 TSMC 그리고 UMC, SMIC가 추가적으로 계속 파운드리 반도체의 그 단가를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의 가격 상승 효과가 당분간은 파운드리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캐파 관련돼 가지고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그 파운드 10개 설비 투자 업계가 총액이 전년 대비해서 43% 증가한 5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신규로 짓는 신규 팹도 500억 달러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TSMC 또한 일본의 공장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다. 캐파를 늘리고 있는 거는 수요 공급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가격 상승 효과까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 매출이 3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이 시스템 반도체 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171조까지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생산 능력은 2026년까지 지금 2017년 대비해서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또한 매그너스 반도체의 그 키파운드리를 인수했거든요. 5,800억대 인수했는데 이 키파운드리 인수를 통해 8인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키파운드리는 뭔가요? 네, 회사 이름입니다. 네. 그 이제 키파운드리 인수를 통해서 파운드리 생산 능력 특히 2배 늘리겠다고 했고요. 그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랑 DB 하이텍이 상당히 이 생산 그 능력을 확실히 늘릴 거에 대한 계속 말들이 많았는데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공정만 효율화하면서 오히려 공급을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생각이라서 오히려 그 전체 이 파운드리 반도체 업황에는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증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 인텔이 CPU 엘더 레이크하고 사파이어 래피드 신제품 출시했으로 이 DDR5 쪽, DDR5는 차세대 반도체 규격입니다. 이 DDR5 관련돼서도 수요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운드리 업체 외에도 비메모리 그 오사트 업체라고 하죠. 이 패키징하고 검사하는 업체들의 좀 수혜가 갈 전망입니다. 예. 자,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실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뭐 사상 최고 매출을 나왔었는데 다른 업체들의 실적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실제 실적 나온 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여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을 준비했는데요. 예. 삼성전자도 역시 매출액이 역대 분기 기준으로 최대인 74조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15조 그리고 누적적으로 매출이 203조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이 반도체 부분에서 전체 이익의 64%는 10조 넘게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메모리 쪽에서 굉장히 IT 기업의 투자 증가로 서버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서버 수요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글로벌 캐파가 2026년까지 77% 확대하면서 그 부분이 연평균 24% 이상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 상당히 그 실적이 잘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시장 평균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30% 가까이 파운드리 그 관련돼서 성장인 연평균 매출 성장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11조 8천억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20% 증가한 4조 1,800억대를 기록했는데요. 하이닉스는 좀 특징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에 대해서 하이닉스 그 담당자 CFO 재무 담당자가 전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그 반도체 관련돼서 출하량이 증가할 것이다. 생산량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역시 그 부분은 D램과 낸드 4분기를 기점으로 골고루 D램과 낸드에서 출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D램의 출하량이 20% 이상 증가하고 낸드 같은 경우는 40% 이상 출하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버 쪽에서 여전히 수요가 견조한데 다만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다소 우려는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제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내년까지는 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IT 업종 더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아까 파운드리 수요가 성장하는 부분에서 구조적인 좀 이유를 일단 말씀드리면 이 IT 세트 기기, 그러니까 응용처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당 반도체 탑재 그 사용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외주 생산 비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텔이 그 파운드리를 외주화하면서 2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그 생산 능력이 나올 전망입니다. CPU의 80%를 점유하는 인텔이 고사양 CPU 파운드리를 외주함으로써 200억 달러 신규 시장이 창출되면 파운드리 업황에는 더 좋을 전망이고요. 이 패키징 기판 쪽이 2022년도에 가장 수급이 타이트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이 부분에서 1조 넘게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예. 외주 같은 경우 그 패키징 기판 같은 경우에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 지원이 계속되고 확대되고 장기 공급 계약 요청이 나옴에 따라 이 패키징 기판이 내년까지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할 전망이라 패키징 기판 쪽도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패키징 기판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세트 업체, 그러니까 노트북, PC, 로우엔드 TV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패키징 기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방 업체들의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부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대만의 미디어텍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 5G 시장은 앞으로 성장의 기회가 있는데 파운드리 공급 부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소 모바일 쪽에서 실적 감소를 언급하면서 모바일 쪽에서는 그 시장의 온도차는 있지만 파운드리 공급 관련돼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패키징판 업체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럼 IT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그 전체 코스피가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퍼가 한 14배 수준인데 네.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은 상당히 지금 퍼가 낮습니다. 다 10배 미만인데요. 지금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11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하이닉스는 퍼 8배 수준. 그다음에 2조 6천억대 한 리노공업이 가장 비싼데 퍼가 한 29배, DB하이텍이 한 10배 미만이고요. LX 세미콘 6배로 평균적으로 치면은 한 상위 7개 시총 기준으로 상위 7개사가 한 12배 수준이다. 그래서 상당히 PER로 저평가돼 있고요. 이익률 측면에서는 ROE가 전체 7개사 평균이 26% 수준으로 상당히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다. 그래서 이익이 잘 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IT 업종 중에서 오늘 준비하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파운드리 업체를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국내 유일하게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DB하이텍이랑 그다음에 그 설계만 하는 팹리스 업체인 LX 세미콘을 가져왔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DB하이텍은 지금 증권사 평균 목표가가 한 84,000원대로 현 주가 계리율만 치면 50% 수준입니다. 그만큼 네. DB하이텍이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핵심은 파운드리 수요와 공급인데 8인치 파운드리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핵심 요인은 8인치 파운드리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능력이 증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수요단에서는 전장 그리고 웨어러블, 사물 인터넷 이 관련된 신규 수요가 굉장히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CMIS, 그다음에 PMIC 그리고 DDI, 우동칩이 다 골고루 비메모리 수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 또한 올해 약 1조 1,300억대, 영업이익 3,400억대로 전년 대비 매출은 20% 넘게, 영업이익 40%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30%대로 상당히 마진이 좋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매출은 약 15%, 영업이익 30% 증가를 기대하고 있어 내년까지도 계속 성장률이 올라가고 영업이익률 또한 내년에 33%까지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 능력도 증가되고 맞습니다. 있고 네. 그리고 저평가돼 있고 그러면 안 오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오를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습니다. LX 세미콘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LX 세미콘은 더 싼데요. 네. DB 하이텍보다 이 증권사 목표가 대비 80% 넘게 괴리율이 있습니다. 그만큼 네. 증권사에서 추정치 한 것보다 지금 가격이 싸다는 의미인데요. 일단 매출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에 매출은 4배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0% 넘게 영업이익 같은 경우 매출액이 40%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4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예. 그래서 실적이 언제까지 내년까지도 계속 매출액은 평균적으로 치면 올해는 40% 증가하면 내년에 15%, 그다음에 그 내후년에 20%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올해 3,700억에서 내년 3,900억으로 약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펀은 2020년 기준으로 13배에서 지금 6배, 5배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LX 세미콘의 투자 포인트는 역시 LX 세미콘도 파운드리 공급 부족으로 이 DDI 구동칩의 가격 인상입니다. 판가가 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매출 비중이 40% 되는 게 OLED인데 OLED도 단가가 세거든요. 그래서 OLED용 구동칩의 계속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고 가격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기술 협약을 맺어서 최근에 아주 핫한 3D TOF 센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네. 3D 센싱이 이 모바일 외에도 IT, 의료,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물류, 게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처가 확장되는 것으로서 LX 세미콘이 상당히 신성장 동력을 잘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LX 그룹 계열사 내에서 가장 핵심 성장사로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D 센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67억 달러에서 2026년까지 150달러로 3배 넘게 시장이 네. 커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LCD 패널 관련돼서 이 LX 세미콘의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Q가 증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계속적으로 타이트한 파운드리 수요에 따라 가격이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Q와 P의 동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LX 세미콘 역시 국내 OLED 서플라이 체인 중에 밸류에이션이 가장 쌉니다. 그리고 LX 세미콘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연 배당 수익률이 한 6%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배당의 메리트도 상당히 있다. 아니, 그렇게 네. 목표가 대비 괴리율이 80%고요. 네. 그리고 배당도 좋고 그런데 왜 안 오릅니까?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부진에 아마 영향을 네. 가장 크게 받는 것 같은데 예. 파운드리 업종은 좀 따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DB 하이텍과 LX 세미콘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